콜로라도 래피즈의 감독 크리스 아르마스는 불같은 성격과 실용적인 전술 사고로 유명합니다. 그는 팀의 용감한 2대2 무승부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사람처럼 두 눈을 크게 뜬 채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한 기자가 경기의 전환점에 대해 물으려 하자 그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였다고 내게 말하지 마시오. 그가 경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2분에 일어난 일은 제가 아는 축구의 물리학, 그리고 인간 신체의 한계에 대한 모든 논리를 파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이제 곧 하나의 골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의 물리 현상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될 참이었습니다. 이 경악의 배경은 MLS에서 가장 혹독한 경기장 중 하나로 유명한 콜로라도 래피즈의 홈구장 딕스 스포팅 굿즈 파크였습니다. 해발 16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이곳의 희박한 공기는 항상 원정팀 선수들의 적이었고 그들의 체력을 갉아먹고 슈팅 파워를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경기는 전반전 막판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42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스텝 오버를 선보였고 이내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문 상단 구석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LAFC의 1대0 리드 방송 채널 해설가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터치라인 바로 옆에 서서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에게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이해에 도전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마스 감독은 왜 그 슈팅이 믿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자신의 축구 물리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르마스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해발 1600m 고도에 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해수면보다 약 17% 더 희박한 대기 조건은 모든 활동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가속화되고 슈팅 시 공기의 저항은 감소하지만 발에서 전달되는 슈팅 파워 또한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이는 기초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현상으로 특히 선수들이 지친 전반전 막판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속임수 기술인지 아니면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는 전략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슈팅 직전의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수는 스텝 오버를 수행합니다. 이는 수비수를 속이기 위한 기술적 동작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관성력 손실을 초래합니다. 한 템포 멈춘 후 슛을 해야 하는 이러한 동작은 특히 약한 발을 사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이미 비범한 기술입니다. 왼발 로켓 그리고 슈팅. 아르마스 감독의 목소리에 경악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켓이었습니다. 공은 거의 회전 없이 뚜렷한 굴곡 없이 희박한 공기 조건 속에서 오른발잡이 선수의 왼발로부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와 힘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높은 구석으로 휘어들어가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의 골키퍼 잭 스테프니의 어떠한 반사 동작도 미처 하기 전에 대포알처럼 골망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골망에 닿는 소리는 평범한 철석 소리가 아닌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맹세컨대 아르마스 감독의 분석은 놀라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물리 법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희박한 공기 조건 속에서 관성을 줄이는 기술적 동작 후 심지어 약한 발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슈팅 파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아르마스 감독은 슈팅의 비범함을 분석한 후 마침내 역사적인 위상을 지닌 판결,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수준의 인정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축구를 관람해왔습니다. 그는 선수이자 감독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램파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등 전설적인 선수들의 고전적인 중거리 슛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흥민의 슈팅 파워공이 한 줄기 직선처럼 날아가는 방식, 특히 왼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면서도 다소 경외감을 담은 목소리로 자신이 아는 축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손흥민과 같은 무시무시하고 물리적으로 비논리적인 왼발 슈팅 파워를 만들어냈던 단 한 사람만을 기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브라질의 전설 호베르투 카를로스입니다.
오른발잡이 선수인 손흥민이 혹독한 경기 조건 속에서 그와 같은 물리 현상을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 이러한 비교는 손흥민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이질적인 슈팅 파워의 상징과 나란히 전설의 신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미국 수비수 알렉시 랄라스는 폭스 스포츠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호베르투 카를로스라고요? 크리스 아르마스가 방금 손흥민의 왼발을 호베르투 카를로스에 비교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호베르투 카를로스는 통나무 같은 허벅지와 과학 자체에 도전하는 슈팅 파워를 가진 하나의 돌연변이었습니다. 교묘함으로 유명한 공격수가 약한 발로 그와 유사한 파괴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설적인 골키퍼팀 하워드 또한 MBC 스포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골키퍼로서 당신은 항상 강한 슛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준비의 범주를 벗어나는 슈팅들이 있죠. 호베르투 카를로스의 휴시한 예입니다. 그것은 단지 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이상하고 무겁게 날아옵니다. 만약 크리스 아르마스가 한 번이라도 맞다면, 즉 손흥민의 슈팅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MLS의 모든 골키퍼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켈텍의 한 스포츠 물리학자가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약한 발로 극도로 강한 슈팅 파워를 생성하는 것은 생체 역학 및 볼 임팩트 기술 측면에서 완벽한 최적화를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를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그는 단순한 뛰어난 축구 선수를 넘어 운동역학적인 측면에서 경이로운 존재로 평가될 것입니다. 미디어의 폭발적인 관심은 호베르투 카를로스와의 비교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미국 팬들의 눈에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ESPN, 블리처 리포트 등 주요 스포츠 채널들은 호베르투 카를로스의 고전적인 UFO 프리킥이나 대포알 슈팅 영상과 함께 그의 골 영상을 빈번하게 재생했습니다. 솔로캣과 카를로스 같은 왼발 레프트 라이크 손 카를로스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의 기자 회견은 단순한 실점 분석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무기고 속 또 다른 일면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육상 선수의 속도, 전술가의 지성, 예술가의 기술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 논리를 뛰어넘는 강력한 약한 발의 힘이라는 순수한 신체적 파괴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라이벌 팀의 경악적인 어린 고백을 통해 미국 전역은 그들이 단순한 축구 선수 한 명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재능의 한계가 없어 보이는 한 명의 선수, 축구라는 왕의 스포츠에서 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7번 유니폼을 입은 하나의 로켓, 즉 하나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 이적이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리오넬 메시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 입단 후 9경기에서 8골 3도움으로 MLS 무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LAFC는 MLS컵 플레이오프 PO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칠 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C는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던 마지막 시점에는 그의 활약에 의문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라며 LAFC에서 초창기 보여준 그의 활약은 어떤 침체도 일시적이라는 안도감을 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MLS가 선수 생활의 마지막에 이적하기 쉬운 리그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따르고 항상 적응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BC는 손흥민 선수를 LAFC의 주력 영입 선수였던 카를로스 벨라 선수와 비교했습니다.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던 벨라 선수는 2018년 LAFC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첫해 공식전 31경기에서 15골 11도움의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LAFC 경기 해설을 오랫동안 한 데이브 데놈은 벨라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정말 대단했다. 손흥민 선수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해냈다. 완벽한 영입이었다라고 BBC에 말했습니다. BBC는 벨라 선수가 캘리포니아 남서쪽 해안의 대규모 멕시코계 커뮤니티를 대표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LA의 상당수의 한국인을 대표한다라고 간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입단 후 인조잔디 경기 출전도 주목했습니다. 축구방송인 맥스 브레토스는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경기는 뉴잉글랜드 원정이었다. 그곳은 인조잔디 구장이다라며 보통 빅스타는 인조잔디에 바로 투입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출전해 90분을 뛰었고 도움을 기록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입단 직후 경기장에 나섰다. 팀 동료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다. 그들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다. 마치 몇 달 전부터 경기장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메시처럼 LAFC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레토스는 마이애미에서 메시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잘 녹아들면서 LAFC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조합이다라고 호평했습니다.